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3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고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뭔가 또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미국 장처럼 사상 최고가를 찍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적으로 그런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이런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도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자체가 이제 1160원대로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21선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 환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이제는 12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을 보았을 때, 특히 월봉을 보았을 때는 이 환율의 바닥선을 딛고 이제 환율의 고점 라인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파동 자체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가 여기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경기가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월봉이 계속 이 2달 연속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썩 분위기 자체는 뭔가 반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라인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의 그런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큰 낙폭에 대해서 하락폭에 대해서 반등을 이제 V자로 성공을 좀 해가지고 21선 위까지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하락 추세선이 단기 하락 추세선이 좀 멈추면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액도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스닥은 좀 올랐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뭔가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3% 유지를 하고 있고요.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증시가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바닥 라인을 잡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되, 종목 강세의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잡아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50원 올라서 41,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으로 좀 잘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파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HMM 주가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잘 버티는 것 같고요. 일별로 보시면 5일 연속 양봉, 네, 이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저점을 딛고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네요. 이제는 확실히 이제 4만 원대를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모습, 3일 연속 이제 4만 원 위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는 점은 이제 추세 돌림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야 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완벽하게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21선 라인이 좀 누워지면서 이제는 요 정도 라인에서 21선에 올라갈 때 눌림목을 주면서 한번 다시 튕겨가는, 그러면서 음운구름을 이제 돌파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패턴이 확실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121선을 한번 깨면서 좀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었지만 다행히 위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61선과 21선의 그런 갭이 좀 벌어져 있고요. 주가 자체도 조금 이제 수렴과는 좀 멀리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들이 좀 서서히 모이면서 여기서 좀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봉이라든지 뭐 월봉이라든지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봉은 뭐 다행히 양봉으로 받치면서 크게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HMM에 대한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매도로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매수를 하면 이제 매도를 좀 하다가 매수를 좀 하면 매도를 좀 했는데,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이런 합계를 좀 보면 그래도 매수가 좀 더 많은 그런 움직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파업 소식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좀 크게 나가는, 기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파업에 대해서 좀 얘기도 오래 나왔고요. 파업이 진행이 될 거면 진작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좀 이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서서히 다시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이렇게 HMM을 조금씩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다시 이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HMM 요 정도로 이제 보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HMM이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인데요. 좀 상환이 진행이 팍팍 좀 되면서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팍팍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공매도 잔고가 오늘도 좀 줄었네요. 그래서 1570만 주 이렇게 1500만 주대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이제 167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10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더 상한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고 조금 이제 감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아직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HMM의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이제 계속 줄지 않고 좀 늘어나는 방향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봤던 뭐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패턴, 5,780만 주에서 좀 감소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은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 주가와 이런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전일에 매수를 했고 추정 물량 대비 좀 당일 물량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보유율 자체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9.8%대를 이제 달성을 했고요. 곧 있으면 이제 10%대까지 회복을 좀 할 것 같네요. 원래는 이제 HMM이 13%대까지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건 다 봤고요.
HMM의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소식은 이제 파업에 대한 소식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육상노조가 이제 30일 오전 8시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투표는 31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이제 파업 가결한 해상노조와 공동 투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파업 가결에 이제 무게를 좀 싣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측과 노조 간에 간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달 1일이죠. 9월 1일에 사측과 해상노조원의 파업 재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날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파업 실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네,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파업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면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정부가 이렇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지난 24일에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출입 물류 관련 부처와 노사 양측 채권단과 협의 과정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일에 좀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파업이 진행되면 이렇게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 자체는 좀 잘 버티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때에 파업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수천억의 그런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요. 지금 이때와 같은 올해와 같은 호황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짝 벌어놔야죠. 그래서 HMM 파업을 좀 잘 해결을 하면서 원래 이제 실적에 맞는 그런 주가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지금 이제 9월 1일쯤 해가지고 HMM에 대한 주가가 확실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그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